자, 그러면 제 146회 부동산 건축도시 콜로키움 2022년 전국 개발계획 분석에 대해서 우리 박종철 교수님, 세종사이버대학교 자산관리학부 교수님이죠. 4시까지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종철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죠? 저희 자산관리학부 홈페이지 교수진 소개에 가면 다 나와 있고요.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저희 자산관리학부 교수님이시면서 에듀앤컬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시고요. 골든 리얼티 부동산 연구소 대표님이시고 경력과 저서와 TV 출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이따가 다 끝날 것 같아서 하나만 더 할게요.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선정위원이십니다. 자, 우리 박종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라 되고 화살표 위아래 하시면 돼요. 예. 예. 자, 안녕하십니까. 박종철입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리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진짜 힘드네요. 그렇죠? 얼굴 뵙기가요. 예. 그래서 또 웬만하면 제가 이제 마스크 벗고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방침이 쓰고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안타깝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마스크 벗으면 더 이쁘게 나오는데 제 이 눈만 보여줘야 되네. 조그만 눈만. 예,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 이제 146회 이제 부동산 이제 콜로키움입니다. 우리나라 이 부동산 최고 전문가 분들을 초청해서 하는 게 이 콜로키움인데요. 저는 뭐 이렇게 콜로키움 강의하기에는 아직 그 공부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걸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에요. 우리 이제 부동산 전국이 이제 개발이 됩니다. 근데 이 개발되는 것이요, 상당히 변화가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학과의 학생이라면은 요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전국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입니다. 혹시 여러분 메모 가능하시면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한번 써보세요. 광역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한번 써보시죠.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그게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앞으로 2040년까지 대한민국 전 국토에 그 교통망이 나옵니다. 교통망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다가 어떻게 뭐 철도를 뚫고 GTX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다가 환승역을 만들고 하는 그 회의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회의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정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 나와요. 예, 그러면 우리는 언론에 나오기 전에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들이 회의한 회의록을 열람을 하게 되면은요, 위원들 거의 전원이 어느 쪽에다가 철도를 뚫어야 된다, 어디에다가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그건 거의 다 실현됩니다. 99%요. 단지 확정 발표가 안 됐을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GTX 있잖아요. 그 GTX도 4년 전부터 거기서 노선에 대한 그 협의가 계속된 겁니다. 지하 50m로 직선으로 달리는 GTX를 뚫자. 거기서 이제 의견을 갖다가 종합했을 때 나왔던 노선이 실제로 거의 똑같았습니다. 발표한 거. 그래서 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제 2040년까지 철도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총괄해가지고 다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가지고요. 이것을 갖다가 다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회의록을. 다 열람을 이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그 홈페이지 안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그런 내용이 있을 만한 항목에는 없어요. 전혀 없을 만한 곳에 구석에다 숨겨 놓습니다. 그냥요.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전혀 이런 내용이 없을 만한 그 홈페이지 구석에 가서 파일 제목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파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찾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자, 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은요, 2040년까지 적용되는 계획인데요. 바이 교통혁명이 가져옵니다. 교통혁명. 예전에 우리 GTX가 처음 언론에 발표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하 50m로 직선으로 달리고 200km로 달릴 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이미 GTX A 노선 이미 착공 다 했거든요. 예. 뭐 BC 막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현되는 거고요. 지금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요즘에 이제 우리 부동산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면밀하게 다 분석을 해요. 이걸 보고 내가 어디에다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해야겠다. 또 이제 우리 또 부동산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디에다 투자해야겠다. 이것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네 가지 뭐 추진 전략 과제를 뭐 제시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가요.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하겠다. 그래서 광역철도망 구축하고 그래서 30분대 생활권. 그래서 지금 이제 KTX A 노선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요. 동탄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서울 삼성역까지 들어오는데 30분 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지금 수도권하고요, 비수도권 내 거점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요, 앞으로 20년 내에 지금보다 3배 이상 확충하는 겁니다. 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 인구 비중을요, 이제 80%까지 확대하겠다. 이거죠. 예. 그 이제 순환 도로망도 확대하고 지하 도로를 다 뚫어가지고 교통 네트워크, 도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도시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를 확충한다. 여러분들은 이제 체크할 만한 곳이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곳 있죠. 여기가 이제 어디가 될 것인지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환승센터 들어서는 거. 근데 우리 BRT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BR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BRT라는 거. BRT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근데 이 BRT라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BRT는요, 도로를 갖다가 달리는 버스인데, 이 버스가요, BRT 밑에다가 차선에다가 색깔을 칠해 놓고요, 지정된 버스 외에는 달릴 수가 없게 된 게 BRT입니다. 우리가 이제 철도가 버스보다 좋은 점은 뭡니까? 제 시간에 온다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철도라든가 지하철 같은 것은 설치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상을 달리는 도로를 설치하고 또는 기존의 도로에다가 차선 하나를 갖고 색깔만 칠하면 돼요. 그리고 요 색깔 칠해져 있는 데는 다른 버스는 못 달린다. 요 버스만 달린다 그러면요. 버스가 총알처럼 달려서 제 시간에 딱 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차하고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게 BRT예요. 단지 버스일 뿐이죠. BRT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BRT. 이 슈퍼 BRT는요, 이건 이제 총알처럼 달리는 버스, 총알 버스, 총알 택시가 총알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어디에 어떻게 이게
연계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는 건지를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거죠.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트램이요. 부산의 북항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그래서 북항 재개발할 때 거기다 현재 트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램 같은 경우 우리 외국에 나가면 관광지에 있는 트램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압선 있잖아요. 부산 항만에 설치하는 이 트램은요. 전기 충전식이에요. 이쪽 역 가서 충전해서 다음 역까지 가는 거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에 그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에서 부산 경남 쪽에서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부산 엑스포. 그럼 부산 이제 엑스포만 유치하면요, 부산 경남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요? 혹시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 출석을 좀 불러야겠네요, 여기에. 21학번 대표이신 안서연 우리 학우님. 여수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채팅창에. 여수하면 생각나는 단어. 예. 해상 박람회. 아주 점잖으신 학우님이시네요. 신용호 학우님. 해상 박람회. 아주 점잖으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수 밤바다. 여수 밤바다. 근데 옛날에는 오동도도 생각나신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 황동진 학우님께서 밤바다 정답. 박전미 학우님께서는 오동도 섬을 좋아하시는구나. 신다요 학우님 예, 밤바다 오동도 예, 포장마차 이게 황동진 학우님은 또 이게 약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포장마차만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여수하면은 화학단지가 생각났습니다. 여수하면 다음 단어가 화학단지였어요. 여수 국제 엑스포를 거치면서 여수가 관광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수 엑스포가요 2등급 엑스포예요. 2등급. 그럼 우리가 그 왜 대전 엑스포 있었잖아요. 그게 3등급 엑스포예요. 그러면 3등급 엑스포의 규모와 기간이 2배가 2등급 엑스포. 여수 엑스포가 2등급이고요. 2등급 엑스포보다 참여 업체 2배, 기간 2배가 1등급 엑스포고요. 이제 부산 엑스포가 바로 그 1등급 엑스포입니다. 이걸 현재 유치하려고 하는데 실사단이 올 때 바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게 만듭니다. 딱 내려서 부산의 북항에 있는 그 트램을 타고 바닷가를 달리면서 보는 거죠. 트램 타고. 트램에서 내려서 이제 부산의 대중교통시설로 부산 이제 내부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램을 갖다가 지금 이제 부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시에서도 지금 트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 트램하고 BRT를 다 연결시키고 GT에서 연결시키는 게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 교통망의 큰 과제고요. 핵심적인 사항들입니다. 그 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에 구축한다. 이거 다 실현되는 겁니다. 환승 시간을 3분 미만으로 하고 환승 거리는 2분의 1로 단축하고 자율차하고 UAM을 설치하겠다. UAM은 뭘까요? UAM요, 여러분요. UAM이 뭔지 아시는 분 채팅창에다 좀 남겨주십시오. 예. UAM이 뭘까요? 예. 음소거를 눌러요. 예, UAM이 뭘까요? UAM이 우리가 드론 택시 같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요. 드론 택시. 예, UAM이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것이 예,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김미정 학우님 대단하신데요. 예.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말 쓰면은 정답이긴 한데 남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드론 택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오남순 학우님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래 환승 시설을 도입한다. 이게 뭐 음소거 안 된 거지? 제가 음소거 했습니다. 오남순 학우님. 예.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GTX 환승 트라이앵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요. 자기네들이 보려고 요 지도를 만들어서 숨겨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하철, 여기 GTX A 노선 있죠. B 노선, C 노선이 지나갈 때 서울역하고 청량리역, 삼성역 요것을 갖다가 트라이앵글을 만들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방침이죠. 그러면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요. 저는 옥수동에 살고 있는데요. 제 집이 여기 트라이앵글 한 가운데 있어요. 저는 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야, 그리고 내가 그 트라이앵글 한 가운데다가 내가 살고 있구나. 여기.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바로 이제 교통의 트라이앵글이 나오겠다는 거죠. 저희 집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도 국토부가 만들어 놓고 지네들만 보고 있는 사진인데 이게 미래 한승역 조감도인데요. 여기 앞으로 4년 정도 있으면요. 실용화됩니다. 한 4년 정도. 예.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4년 정도 실용화된다는 거 보세요. 요 조감도 보세요. 여기가 이제 철도가 달리고 있죠. 이쪽에 철도 달리고 있죠. 옆에 색깔 칠해놓은 요 도로 있죠. 이게 바로 BRT예요. BRT 달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미래형 한승역에 오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기차를 탈까? 아니면 지상을 달리는 BRT를 탈까?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바로 위층 역사로 올라갑니다. 역사 옥상은요. 바로 요거 드론 택시가 딱 대기하고 있는 거죠. 드론 택시는요. 앞으로 한 4년 내에 실용화됩니다. 이게 바로 미래형 환승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순한 무슨 뭐 고속버스 터미널, 뭐 기차역 대합실 이런 것은 이제는 시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환승역에 가게 되면은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새로운 환승역입니다. 앞으로 4년 안에 요거 실용화된다는 거죠. GTX가 처음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무슨 지하 50m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200km 속도로 달리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드냐 그랬거든요. 지금 다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거 얘기 한번 할게요. 엊그저께요. 제가 이제 그 심심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옛날 신문들이 있으면 옛날 신문들. 옛날 신문들인데 1967년도 신문을 갖다 한번 봤는데요. 사회면에 타이틀 제목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거예요. 1967년도 일간신문의 타이틀 제목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그 다음에 80년대 또 여러분 신문 한번 또 옛날 찾아보시면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나옵니다. 예. 근데 끝나지 않죠. 예. 앞으로 계속됩니다. 예. 그 여러분들 요 조감도가 이제 4년 정도 있으면 요거 바로 실현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요 광역철도망 GTX를 비롯한 각종 이 철도망을 통해서 30분 내 생활권을 구축하겠다. 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30분 연결시킨다. 그래서 지금 수의 인구가요. 2020년에는 7%인데 2040년에는 80%가 광역 급행 열차의 수혜권 안에 들어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제 BRT를 갖다 계속 늘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 BRT 구간이 291km밖에 안 돼요. 1,500km까지 늘린다는 거죠. 예. 이제 환승센터 이게 중요해요. 제가 빨갛게 써놨네요. GTX 환승센터가요. 2025년 우리 3년 안에 4곳밖에 안 생깁니다. 안 생깁니다. 근데 앞으로 20년간 30곳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요 GTX 요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게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3년 전에 횟수로 3년 전에 하셨던 그 특강 그때 GTX 얘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요. 우리 콜로키움 때 제가 특강한 거 지금도 동영상이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요. 남아 있어요. 그때 특강할 때 제가 이 GTX A, B, C 노선을 갖다 분석해서 다 강의를 했거든요. 교수님 저거 되겠습니까? 거든요. 지금 다 됐죠. 예. 분명히 이것도 동영상 녹화해서 이 기록 남겨놓을 겁니다. 그때 제가 GTX 정차역 같은 거 설명을 또 다 드렸는데 그때 이게 긴가민가 하시다가 나중에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 환승역 GT역 주변이 뭐 아파트 값이 3배, 4배 오른 곳도 있고요. 용인의 구성역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거의 한 5배 올랐죠. 그러면 교수님 저도 그런데 한번 투자해 보고 싶었는데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 아닙니까? 어떡하죠? 저는 왜 항상 뒷북만 칠까요? 막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왜요? 앞으로 1년에 한 3군데나 2군데나 3군데 환승센터가 새롭게 발표가 돼요. 그러면 이거 뉴스에 나올 때 이미 늦어요. 뉴스에 나오기 직전이 바로 아까 제가 메모하았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있죠. 거기서 이제 환승센터를 어디에 만들 것인가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고 회의록을 보게 되면은 모든 위원들이 다수가 좋게 이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표시한 곳이 100%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기회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광역교통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도와 트램, BRT 이게 항상 핵심이에요. 그래서 GTX하고 트램하고 BRT 세 개가 이제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드론 택시고요. 예,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국토부가 만들어 놓은 그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출발지가 있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기도 하고, 버스, 철도, 지하철, 그다음 드론 택시, 공유 자동차,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거 타지 마십시오. 이거. 예, 난 자전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도시권 내 30분 내 생활권을 실현하겠다. 예, 자, 엄청나죠? 예. 요것이 이제 환승센터를 갖다가 4곳을 갖다가 30곳 늘리겠다. 요 4곳은 이미 발표됐죠. 뭐 지금 현재 용인시 구성역 같은 것도 환승센터고 막 그런데 앞으로 이제 1년에 한 2군데 정도가 추가로 계속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발표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올려놓는 걸 좀 보시면은 자기는 최소한 몇 달은 먼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우리는 뭐 탄소 중립, 저는 별 관심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저 환경단체 회원도 아니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디로 어떻게 이게 뚫리는가 그리고 얼마나 빨라지고 어느 지역까지 연계가 되는가 이런 게 저한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GTX 노선망이잖아요. 이거 예전에 제가 우리 여기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3년 되는 것 같은데 3년 전에 우리 콜로키움 특강 때 제가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다 실현되고 있죠 지금요. 그러면 여기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인데요. 교수님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그때 교수님께서 이거 실현된다 그랬을 때 저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실현되는 게 믿었는데 그 자기가 그래서 여기 정차역 주변에 가서 이제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이미 오를 만큼 다 올랐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면 이제 우리 다음 방법은요. 새로운 역이 신설이 돼요. 기존보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A, B, C 노선 이 노선을 처음 설계했을 때하고 지금 공사 착수할 때요. 공사비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공사비 줄어들까 늘어납니까? 어떨까요? 공사비가요? 공사비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네. 1번 사업을 포기한다. 2번 역을 하나 신설해서 1조 원에 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예. 역을 하나 신설해서 1조 원에다가 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 학우님 2번 또 찍어주셨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요, 공사비가 부족하면요, 역을 하나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주체가, 자, 우리가 1조 원 부족합니다. 1조 원을 내놓을 뭐 은행이라든가 기업이나 콘소시엄을 만듭니다. 너네들이 원하는 곳에 역을 신설해서 너네들이 50년간 또는 60년간 운영해서 수익을 빼가라. 1조 원 내고 역 운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조 원을 내는 금융기관 컨소시엄이다. 그러면 만약에 A 노선에서 새롭게 역을 신설한다 그러면요. 여기 용인하고 성남역 사이에다 신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울 들어와서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 하시겠어요? 운정하고 킨텍스 사이에 신설하시겠어요? 서울 들어와서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습니까? 역을 신설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에 들어와서 하고 싶죠. 왜? 운정하고 킨텍스 사이 역 하나 신설했다 해가지고 몇 명이나 그 역을 이용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A 노선의 공사비가 부족해요. 1조 원 정도가요.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하고요. 시청역 그 사이에다가 요 GTX 환승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걸 서울시가 1조 원에 사겠대요. 서울시가 1조 원에. 그럼 서울시 계획은요. 5호선 그 광화문역하고 시청역은 또 환승역이죠. 그 사이에다가 무빙 워크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 환승역이 어디다 설치하냐 그러면 그 사이에다가 직선을 딱 그으면은 그 직선이 우리 GTX는요 곡선으로는 주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 자체가 역과 역 사이는 직선으로밖에 못 달려요. 역과 역사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요 사이에다 직선을 딱 긋잖아요. 그럼 거기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밑을 지나갑니다. 정확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의 오른쪽 칼 위를 지나가요. 정확히는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역을 신설하고 무빙 워크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하고 시청역에 내린 사람이 무빙 워크를 타고 환승역, 이순신 장군 동상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칼 밑에 골로 오는 거죠. 거기가. 그래서 이제 그게 현재 1조 원에 지금 서울시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공사가요. 한 2년 정도만 지속이 되면요. 또 돈이 1조 원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더 역을 신설해야 되는데 남은 데는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서울역부터 삼성역 사이에 요 직선 구간에서 신설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 가지고요. 서울하고 삼성역 사이 직선을 그어보세요. 기존의 지하철역 두 군데가 지나갑니다. 압구정역하고 옥수역 위를 지나갑니다. 3호선 압구정하고 옥수역 위를 지나가는데 압구정 할 때 그 구자라는 글자 위를 지나가고요. 옥수역에 기역자를 갖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1조 원은 주고 역을 하나 신설한다 그러면 압구정역에 신설하는 게 좋을까요? 옥수역에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또 채팅창에다 한번 글 한번 남겨주세요. 하나 더 신설한다면 옥수역이 좋을까요? 압구정역이 좋을까요? 지금 보니까 장세훈 학우님은 옥수 같은 경우 같고, 영님이 누굽니까? 이거 압구정. 이용환님은 압구정이라고 이제 하셨고요. 압구정. 예. 박정미 학우님 압구정. 이거 김남열 학우님은 건축 도시계획과인데도 압구정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남정훈님께서는 균형 개발 차원에서 옥수가 좋겠다 그러셨는데요. 예, 이제 뭐 동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결론은 또 타당하고요. 예, 그렇죠? 예. 김중성 학우님
압구정, 박유정하고는 압구정, 황윤하고는 압구정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요. 이거 우리가요, 지하 50m에서 직선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나 우리 철도 뚫을 때 보면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니, 역과 역 사이에 기차나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돌아가요. 그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좀 지나가 달라. 국회의원께서도 로비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한 바퀴 삥 돌아가는 거예요. 철도와 고속도로는요. 근데 이 GTX만큼은요.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돌아가는 게 안 돼요. 역과 역 사이는 직선밖에 안 돼요. 지하 50m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하 50m를 뚫게 되면은요. 이 압구정역 밑에는요. 모래 땅이에요. 모래 땅입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요. 결사 반대합니다.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50층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50층 재건축한 밑에다가 지하 50m의 터널을 뚫고 지나간다. 밤에 자다 보면은 흔들려. 그죠? 거의 다 모래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환승센터를 짓는다? 단순히 지나가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지하에 큰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골다공증을 만드는 거죠. 예, 위험하다는 거죠. 서울에서 한 3.5도 정도의 지진 생기면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인 그 옥수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그리고 경의선하고 중앙선, 그 환승역이고 ITX도 지나가죠. 그래서 옥수역 같은 경우는 뭐 지하에다 터널 만들어도 절대 안 무너지거든요. 거기 바위산이기 때문에. 예. 참고로 제가 집이 그 옥수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압구정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지금요. 아직 A노선도 역 추가를 갖다가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세상에 최근에요. 요 C노선 있잖아요. C노선은 공사의 착수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벌써 돈이 부족하대요. 예, 그래가지고 청량리하고 삼성역 사이에 역을 하나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1조 원에 팔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마음에 드냐 그랬더니 세상에 청량리 다음 역이 왕십리역이거든요. 왕십리에 신설하겠대요. 지하철로 한 정거장인데 GTX 환승역을 하나 있다가 신설하겠대요. 200km를 못 달리죠. 다음 역인데 그렇죠. 거기가 돈이 되거든요. 왕십리가. 왕십리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요. 남북교통축하고 동서교통축이 만나는 결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십리가 민자 역사긴 크게 짓고 지하철 2호선, 5호선, 뭐 분당선 다 들어간 이유가 남북 동서교통축이 만나는 결절점이 왕십리거든요. 그래서 왕십리에다가 이거 GTX 환승역을 달라는 거죠. 예. 그랬더니 이제 여기 이제 비노선 있잖아요. 이 비노선이요. 여러분이면 송도하고 인천시청 사이에서 설치할 리가 없겠죠. 역시 서울로 들어오려는 겁니다. 서울역에서 청량역 사이에다가 하나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시간 나시면 제가 과거에 이것을 갖다 처음 이거 발표할 때쯤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박종철의 부동산 TV. 요거 이제 구독 신청해 주세요. 예. 요거에서 이제 클릭하시면 이제 구독하실 수 있죠. 예, 한번 등록해서 한번 보시면 제가 과거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려놓은 게 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나라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한 20개를 내렸습니다. 그냥요. 그다음 요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국토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 GTX 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연장선을 만드는 거죠. 연장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 연장선을 갖다 주목하셔야 돼요. 연장선. 그러니까 GTX 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장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또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D노선 있잖아요. GTX D노선이요.
TV 뉴스에 발표되기 2년 전에 이미 광역교통위원회 회의록에서 등장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김포부터 해서 장기, 부천 여기까지 현재 정부가 발표했죠. 그리고 그 다음은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또 회의하고 있는 걸 봤더니요. 사당, 강남, 삼성, 잠실, 하남까지 가는 것을 결국에는 설치하지 않을까. 결국에는요. 예. 이게 이제 예상 노선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광역교통위원회에 가셔서 회의록을 보시면은요. GTX 2노선하고 F노선 얘기가 나와요. 2노선하고 F는 물론 확정 안 됐죠. 단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들 확정 발표가 되기 몇 달 전에면 거의 이제 알 수가 있는데, GTX 2노선 봤더니요, 인천부터 해서 시흥, 광명, 신도시. 이게 시흥, 광명, 신도시, 제3기 신도시 지정됐잖아요. 제가 요거, 유치위원회, 제가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제가 요거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토부에다 의견서도 보내고요. 예. 그다음에 사당, 신사, 구리, 포천, 이 노선 현재 예상 노선이고, 파주, 삼성, 광화문, 잠실, 위례, 광주, 이천, 여주까지 여기가 F 노선이 예상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록에 나오는 것들이죠. 회의록에. 이거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요. 크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주의 깊게 좀 보시고 나라에서 확정 발표하기 전에 한번 미리 보시면 좋겠죠. 예.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나라에서 발표한 수도권 철도망 확충 계획이 나옵니다. 이 철도 지나가는 곳이 다 개발되는 곳들입니다. 이거요. 예, 요것도 제가 자료를 또 찾아서 한번 이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부동산학과 다닌다 그러면은 부동산의 전문가인 줄 알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친척 어른도 물어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몇 마디는 좀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몇 마디는 그렇죠? 예. 요 정도는 뭐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는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충격적인 또 자료가 하나 있죠. 바로 이겁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인데요. 요거는 주관이 기획재정부 주관이에요, 여러분요. 기획재정부 주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여기 나온 이 개발 프로젝트 있잖아요. 원래 이제 국토부가 개발을 주관할 때요. 국토부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으면요. 그거는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이 프로젝트는 뭐냐 그러면요. 누가 주도하냐면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니까 이것은요. 예산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주도하고요. 100%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을 때는 돈 안 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네들이 돈 주고 지네들이 실행하는 거죠. 그래 100%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요 자료입니다. 자, 24조 원 국가 예산을 들여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의 국책 사업에 이거는요. 100% 되는 겁니다. 국책 사업. 그리고 예산을 지고 있는 바로 기획재정부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요 사업은 무조건 실현이 되고요. 또 사업 규모가 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요. 사업 규모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24조 국가 예산은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에 예타를 면제한다. 이게 중요하죠. 예타가 뭡니까? 예비 타당성 검토를 말합니다. 예타를 면제한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그러면요. 예비 타당성 검토가 3년, 4년 걸려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책 사업으로 대형 개발 사업을 하겠다 그랬을 때요. 기초조사죠. 요거 1년 걸립니다. 환경성 검토 한 1년, 예, 토지 적성 평가 한 1년, 재해 취약성 분석 한 1년. 그냥 조사만 해도 일단 4년 지나가요. 예비 타당성 검토 4년 걸립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재무적 타당성 뭐 검토만 그러다 보면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 이거 몇 년 지나서 착수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나와도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예타 면제는 뭐냐면 그런 각종 조사 다 해서 그 결과 개발해도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일단 해. 일단 땅부터 파. 이게 바로 예타 면제죠. 4대강 사업 규모를 초과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거 개발 사업이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좀 검토를 하시냐 그러면요. 바로 이런 거 보시면은 어디가 어떻게 개발되는가. 김천에서 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4조 7천억 들어갑니다. 4조 7천억 들어가죠. 이거 엄청난 규모 아닙니까? 4조 7천억 들어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청주에서 제천간 충북선 철도 1조 5천억. 충남 당진에서 성문 산업단지까지 인입철도 9천억. 이제 몇 조 원 보다가 9천억 하니까 왠지 좀 적어 보이네요. 예. 대구 산업선 철도 1조 1천억 원. 평택 오송 복복선화 3조 1천억. 부산 신안 현재 그 트램 들어온다는 데 있죠. 거기부터 트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 김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8천억. 울산 외곽 순환도로 1조. 세종에서 청주 고속도로를 다 연장합니다. 8천억. 제2경춘국도 9천억. 서남해안 관광도로 1조 원. 도봉산 포천선 1조. 제천 영월 고속도로 1조 2천. 뭉정 김천 철도 1조 4천. 광주 송정에서 순천 경전선 1조 7천억.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면요. 이게 다 이제 개발축이 생기는 것들이죠. 다 개발되는 곳들이고 이거는 바로 시행이에요. 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뭐 국토부가 기획재정부한테 뭐 예산 다운을 하고 시간 보내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타도 면제예요. 이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 체크해서 한 번씩 봐두시면 좋겠네요. 혹시 자기가 이쪽에 무슨 땅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뭐 급전이 필요한 거 아니면은 바로 팔지 마시면 기다려보면 괜찮겠네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근처 동네 부동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진짜 안 팔겠냐고. 그러면은 그냥 팔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왔을까? 혹시 무슨 개발 계획 있나?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요. 거의 이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다는 거죠. 거의 발표가 된 겁니다. 예. 한 번씩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개발 계획 중에서 요는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2022년도 요즘에 이 마스크는 국산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산 같은데 이 마스크 안에 먼지가 많네요. 예, 먼지가 목에 걸려 먼지가. 이 코로나보다 이 마스크 먼지 때문에 먼지 죽겠네 이거. 예, 그렇습니까? 예. 자, 이게 그림은 작습니다만은요, 여러분요,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이 올해 105군데가 선정돼서 도시재생 사업. 작년 말에 선정된 게 32개입니다. 일단 위가 50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되죠. 50조 원 정도. 앞으로 5년간 도시재생 사업이고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데가 여기 제가 몇 개 써놨네요. 서울 강서 김포공항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죠. 예. 전북 전주의 경제 기반형 나오고 경기 안양의 주거재생혁신지구, 경기 여주의 중심지 시가지형이 들었습니다. 강원 화천의 일반 근린형이 들어옵니다. 요 지도는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거 어디서 정확히 볼 수 있냐 그러면 하나 메모하세요. 도시재생 포털. 도시재생 포털 들어가시면 돼요. 주소는 외우기 쉬워요. 영어로 city. 더 city 라이프 할 때 city입니다. city.go.kr city.go.kr 글로 들어가시면요.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하는 지역의 모든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2022년도는요.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이 105개나 됐어요. 작년 12월 달에 32개 들어갔고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요, 도시가 깨끗해지고요, 주거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덩달아 주변 지역의 집값도 올라가고요, 살기가 편해지는 거죠.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ct.go.kr, ct.go.kr, go. 공공기관은요, 도메인이 go가 들어가요. 공공기관은요. 그래서 ct.go.kr. 그리고 요거는 뭐 예전부터 우리 많이 봤던 거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망이죠. 요거 제2순환 고속도로망. 그래서 20년 전에 발표했던 정부 계획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 그러면요. 20년 전에 발표한 데서요. 우리 신도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이게 제2외곽순환도잖아요.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신도시를 개발하되 앞으로 그래도 택지가 부족한다 그러면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택지를 공급하겠다. 즉 신도시를 개발하겠다 했어요. 그게 20년 전에 발표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20년 전에 4차 국토종합계획하고 20년 전에 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발표했던 건데요. 20년 사이에 택지가 부족해져서 20년 전에 발표했던 그 계획대로 제2외곽순환도로까지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2외곽순환도로의 단절 구간들이 있죠. 단절 구간을 다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그 연결 계획이고 이거는 바로 현재 공사 중입니다. 그래 여기에 제2외곽순환도로 지나가는 쪽에 본인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부모님이 갖고 있다 그러면은요. 급전이 필요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렸다 파는 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요. 예. 요것이 이제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이제 전체 노선도인데요. 2024년 6월 달에 완공이 됩니다. 전체는요. 이제 성남 구리간은 먼저 2020년에 먼저 완공이 돼요. 이제 구리 포천 구간, 구리 세종 구간, 북부 연장안이 나왔어요. 초천에서 천원까지, 세종에서 연무가 남부 연장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 보시고 특히 연장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포천 화도 고속도로가요. 요즘에 이제 경기 북부에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고요.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어떤 개발축이 이 고속도로 주변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늘어나 버려서 이 근처 쪽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 규모가 이게 내년도 12월에 완공 예정인데 사업 규모가 왕복 4차로 28km나 돼요. 7천억 사업비. 그 요즘에 그래서요. 최근에 이제 부쩍 이제 거래가 늘어난 데가 서울하고 차산 JTC 분기점 근처 임야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IC하고요. 차산 IC 요쪽 예. 여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 갖는 거죠. 예. 그다음 이제 고모, 내촌, 수동 휴게소, 뭐 수동, 월산 IC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요즘에 부동산 거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요거 발표가 되고 난 다음부터요. 그다음 요거는 제가 참고로 하나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완공된 국도예요. 전국에. 작년 12월 완공된 국도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완공된 국도인데요. 이거는 뭐 크게 무슨 뭐 크게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만한 개발은 아닙니다만은 그 지역 그 지방에서는 굉장한 부동산의 변화를 주는 그런 것이 북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목받는 게 경기 고양 있죠? 토당에서 관산 구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강원의 여기 평창, 있죠? 홍천 이쪽입니다.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예. 그건 작년 12월 때 다 완공돼 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자기네들만 보려고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요. 제가 요거 복사해 왔습니다. 참고를 한번 보시죠. 예. 제가 이거 몰래 복사했어요. 예. 그냥 우리끼리 한번 보는 건데요.
지네들만 보기 때문에 해상도가 별로 안 좋아요. 예.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용궁, 개포, 국도건설공사, 그렇죠? 예. 구포, 생고기, 국도 대체 우회도로. 이 대체 우회도로가 참 그래요. 이 대체 우회도로가 생기면요, 기존 도로변에 있던 각종 휴게소라든가 음식점이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우회도로 쪽으로 옮겨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존의 도로변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대체 우회도로가 생긴다 그러면은요, 고민하셔야 돼, 이거는요. 예, 사업지 옮겨가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이 우회도로 때문에 지금 망하는 곳이 꽤 나올 것 같아요, 이쪽은요. 예. 여기는요, 그 지자체가요, 지네들이 보려고 사진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 제가 또 복사해 왔어요. 토당, 원당, 고속도로, 이렇게 도로건설공사 있죠. 원당, 관산, 도로건설공사. 여기가 상당히 핫해졌습니다. 지금 쪽이요.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콜로퀴움 할 때, 그때 제가 5차 국토종합계획 발표가 될 때였습니다. 벌써 해수로 벌써 3년 됐네요. 그래서 2019년 12월 달에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제가 강의했었을 때 강호축 개발 계획을 제가 발표했는데요. 제가 강의했었죠. 이거 지금 개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의미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강원도 제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작년에 여기서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진에서 철도 기공식 한다고. 야,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강원도 제진에서 무슨 철도 기공식을 할까? 이게 강호축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2040년까지 국토 개발할 때요. 예전에 우리 서울부터 해서 부산까지 경부축은요. 몇십 년간 개발이 잘 돼 있어요. 그 반대로 이제 X자로 해서 강원도 제진부터요. 강릉을 지나서 원주, 제천 막 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오송 지나고 익산, 광주, 목포까지 이게 이제 그 강호축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갖다 개발하는데 다 KTX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KTX로. 그래서 여기 이제 제진에서 철도 기공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뉴스 크게 나왔었습니다. 왜 철도에서 했냐 이거죠. 왜 철도에서. 그 이유가요. 제진에 산 이유가 제진이요. 그래서 뭐 저는 실현될지 모르겠는데 북쪽으로 가서 대륙 횡단 열차와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륙 횡단 열차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제진에다가 철도 기공식을 한 겁니다. 이 제진이 강호축의 출발점이자 앞으로 혹시나 될지 모르는 대륙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 역시 또 제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진 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발표가 되자마자 강원도 제진 주변에 경매 물건 나왔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경매 동호회 회원들 계십니까? 우리 경매 동호회? 이때 막 물건 나왔을 때 여기가 막 낙찰가가 막 올라갔었죠. 예. 경매 동호회 회원들. 예.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철도 기공식 크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여기 제천에서의 오송 구간도 여기 고속 철도화 해야 됩니다. 요거 연결시키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중앙선 복선화하고 요거 고속으로만 철도를 새로 깔면은요. 목포까지 그대로 다 KTX 연결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204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도시재생 사업인데 여러분들 도시재생 사업 현재 앞으로 최근 한 5년, 6년간 국가 확보해 놓은 예산은 50조 원 정도예요. 50조 원 정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어떤 단계로 진행되는지를 제가 표시해 놓은 이유가 교수님, 우리 동네에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대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진도가 어디쯤 나갔습니까? 물어봐요. 교수님, 그 진도는 무슨 학교 진도인가요? 아니야. 이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어디쯤 갔는지를 본인이 모르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예산 50조 원을 들여서 앞으로 7, 8년간 50조 원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그러면은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데 어디 단계쯤 와 있는지를 갖다가 본인이 체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요것을 하나 딱 갖고 놓고 어디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요, 꼭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뭐 토지 가격이 조금 상승하죠. 부동산이 상승하는데 뭐 폭등되게끔 이렇게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폭등이 될 정도로 뜨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다른 개발 호재와 중복이 될 때 폭등될 수 있죠. 옆에가 여긴 도시재생사업한 옆에가 이제 재개발이 막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호재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도시재생사업은요, 경제기반형이라는 게 있고요. 중심지 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크게 세 개로 나눠져요. 이 일반 근린형이다. 그러면 어디서 도시재생 사업한다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로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종류가 세 개 중에 어느 건지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일반 근린형은요. 전국에 200군데가 현재 지정돼 있는데요. 지금 텔레비 보니까 무슨 백종원의 골목식당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백종원의 골목식당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는 거예요. 일반 근린형. 전국 200군데가 넘어요. 중심지 시가지형은요. 이거는 중심지, 그 도시의 중심지가 쇠퇴한 곳들이 있죠. 중심지였는데 다시 살리는 거예요.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 도심이었어. 예전에는 저 읍내에 주말만 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는데 어느 순간 좀 외부로 빠져나가. 예를 들면 무슨 구미 같은 데 있잖아요. 구미 공단이 예전에는 금요일만 되면 바글바글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없어요.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다 대구로 가버려요. 일요일 날 밤에 들어오고. 그래서 중심지, 쇠퇴한 중심지를 다시 상권 활성화시키는 게 중심지 시가지형이고요. 경제 기반형은요, 이거 일자리 창출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3군데밖에 지정 안 돼 있어요.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기반형은 일자리 창출. 이 뭐예요? 산업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장이 막 들어서는 그런 도시 재생이에요. 전국에 3군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걸 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2022년도 필요한 알아두셔야 될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요. 여러분들 뭐 시간 나시면은 네이버 카페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좀 검색해서 회원 가입해 주시면 제가 등업해 드리겠습니다. 가입 등업 신청하셔야 돼요. 우리 세종사이버대 학생이라고 하셔야지만 제가 등업시켜 드리고 거기 보면 제가 각종 개발 정보들 제가 원문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 박종철의 부동산 TV 한번 구독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 얼굴 좀 보고 우리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요. 우리 사이버대 옆에 장수식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소맥 마셨거든요. 예. 콜로키움 특강 끝나고 항상 삼겹살 구워가지고 소맥 마시고 그랬는데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